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서 잠시 세상의 끝 남극을 느껴봅니다. 남극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과학기지인 남극세종과학기지가 있는데요. 극지연구소 홍보관에는 극지연구에 실제로 사용된 빙하 시추기 컨트롤러, 스노우모빌, 텐트가 있고 남극에 서식하는 새들과 펭귄, 물개를 지나 북극곰과 마주하는데요. 북극곰 옆으로는 남극과 북극을 항해하며 남극해 연구와 장보고 과학기지 및 조난 어선 구조와 긴급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라온호의 단면도 전시돼 있어요. 특히 연구원들이 해양 생태계 연구를 위해 극지의 플랑크톤을 채취하고 빙하를 연구하는 모습, 극지에서의 생존을 위한 도구 등을 보며 연구원들의 노고를 헤아려 보는 건데요. 극지연구소에서 극지식물을 연구하는 책임연구원 이형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형석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해양학, 대기과학 같은 다양한 과학 분야 연구원들이 같이 모여 계신 다학제 연구기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극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식물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식물이 극지에서, 특히 남극에서 어떻게 이 추운 곳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는 걸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님은 극지연구소에서 극지식물을 연구하는 삶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해요. 연구를 위해 남극과 북극, 러시아, 몽골 등 다양한 극지로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요. 대자연 앞에 서면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식물 연구를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남극을 제일 많이 가고요. 그리고 남극뿐만 아니라 이제 북극도 가고, 또 흔히 이제 아북극이라고 얘기하는 몽골, 시베리아 그쪽도 여러 번 다니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출장을 주로 가는 곳이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다 보니까 가면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게 정말 대자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활한 빙원이라든지 정말 바다 같은 호수라든지 아니면 밤이 되면 정말 이제 별이 그득한 그런 이제 넓은 밤 하늘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은 살지 않는 그런 자연만이 있는 곳에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경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나란 존재는 굉장히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정말 작은 존재인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굉장히 작고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작지만, 굉장히 작지만 나 또한 이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이제 자연 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조그만 개미도 있고 정말 눈에 잘 안 보이는 플랑크톤, 그리고 세균들도 분명히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서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자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이고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극지연구소에서 대한민국과 극지를 오가며 극지식물을 연구하는 이형석님은 산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부터 식물과 나무, 그리고 산이 친구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생물 선생님의 영향으로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빌려서 읽었는데요. 그때 과학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학교 때는 생물 선생님께서 저를 또 특별히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뻐해 주시면 아무래도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히 이제 생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분자생물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냥 굉장히 뭐 작은 문고판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재미없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일 기억나는 문구가 이제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다. 생명과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어떤 예언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생물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하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대학원 시절 분자 생물학 실험에서 식물과 미생물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10년 가까이 이어온 연구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대학교 때는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제가 같은 한 실험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연구실이 이제 미생물과 식물이 공생해서 만드는 이제 뿌리혹이라는 특이한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험실이었어요. 네, 뿌리혹은 이제 콩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콩 뿌리를 파보면 콩 뿌리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정말 혹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뿌리혹이라고 하는 조직이고, 그 뿌리혹 안에서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살면서 질소를 고정을 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 양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콩은 질소 비료를 안 줘도 매우 잘 자라는 그런 고마운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뿌리혹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식물이랑 미생물이랑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이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계속 식물에 대해 연구하기를 원했고, 그 중에서도 극지식물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5년 전 남극식물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낸 책이었는데, 그전엔 제가 글을 쓴다는 게 그런 이제 학술 논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학술 논문은 대부분 10페이지, 20페이지 안에서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이제 짧은 글의 형식이었는데, 책처럼 이제 호흡이 긴 글은 제가 그전에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써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 새로운 호흡의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책이 출간됐을 때는 처음엔 솔직히 약간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런 책이라는 걸 내도 되나? 그리고 이게 어떤 책으로 낼 만큼 정말 훌륭한 내용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남들한테 좀 보이기 약간 부끄럽다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훌륭해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또 글을 쓰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잘 정리해서 이만큼 끝을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한 그 또한 대견하고 기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이형성님은 순수하고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국가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합니다. 저는 극지연구소에 일하는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지연구소는 정부에서 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는 월급도 그렇고 제가 수행하는 연구의 연구비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연구자는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명한 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기술을 발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연구하는 분들도 충분히 훌륭한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제가 만들어낸 어떤 연구의 성과물이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할 때 이걸 받침으로 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러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과학은 어떤 자연을 무언가를 관찰했을 때 이게 왜 이렇지? 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물음을 이끌어내는 게 결국 이제 호기심이 되는 거고요.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지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이게 이것 때문일까?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의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하는 그게 과학의 전 과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이 되는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참 좋다는 이형성님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현실을 누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드럼 연주가 또 하나의 행복이 되었다고 해요. 네, 한 재작년부터 재작년 가을에 연수문화원이 개관을 하면서 그때부터 드럼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큰딸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됐어요. 큰딸이 뭔가 악기를 하나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큰딸이랑 이제 저랑 같이 등록을 하게 됐는데 큰딸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3개월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저는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꾸준히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의 특성상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출장을 다니면 이제 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제가 그쪽의 말을 모르니까 같이 생활을 하지만 나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그런 말을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저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생각도 좀 더 많이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재미있게 이런 뭐 출장이라든지 나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외국어를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처럼 식물을 연구하며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이형성님은 묵묵히 견뎌내는 세월의 가치를 두 따님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10년 이상 꾸준히 해볼 것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식물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 가족은 그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가 그동안 출장도 많고 자리 많이 비워서 많이 미안한데 그래도 평소에 많이 놀아주잖아. 그리고 여보, 내가 평소에 많이 도와주잖아. 그치? 나만한 남편, 나만한 아빠 없으니까 우리 서로 행복하게 앞으로 잘 지내자. 사랑해. 외교에서 과학기술의 힘이 중요한 만큼 국가의 연구력을 높여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모든 과학자들의 숭고한 정신에 존경을 표합니다.